홍대용. 조선 후기 담론서, 의산문답, 연기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 본가는 남양, 자는 덕포, 호는 홍지. 담헌이라는 당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사관 홍용조의 손자이며 목사 홍역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청풍 김씨 군수 김방의 딸이고 부인은 이홍중의 딸이다. 특히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관을 근거로 화의의 구분을 부정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당대의 유학자 김원행에게 배웠고 북학파의 실학자로 유명한 박재원과는 깊은 친분이 있었다.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한 뒤 1774년에 음보로 세손이귀사 시직이 되었고 1775년 선공감감역, 1776년 사헌부감찰, 1777년 대인현감, 1780년 영천군수를 지냈다. 그의 활약은 이런 관직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1765년 초에 북경 방문을 계기로 서양 과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담헌서는 약간의 시설을 제외하면 거의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10여 년 사이에 쓴 것이다. 그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연행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된 작은아버지 홍옥의 수행군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60여일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우연히 사귀게 된 항저우 출신의 중국 학자들과 개인적인 교분을 갖게 된 일이며, 다른 하나는 북경에 머물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 찾아가 서양 문물을 구경하고 필담을 나눈 것이다. 이때 북경에서 깊이 사귄 엄성, 반정균, 육비 등과는 귀국 후에도 편지를 통한 교류가 계속되었고, 그 기록은 항전척독으로 그의 문집에 남아있다. 그의 사상적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북경 방문은 연기 속에 상세히 남아있다. 그의 연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 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 기록 가운데 유포문답은 당시 독일계 선교사로 중국의 흠첨감정인 유송령과 부정인 포관을 만나 필담을 통하여 천주교와 천문학의 이모저모를 기록한 내용으로 서양 문물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이다. 과학사상을 담은 의산문답 역시 북경 여행을 배경으로 쓰였다. 의무려산에 숨어 사는 시론과 조선의 학자 허자 사이의 대화체로 쓰인 이 글은 그가 북경 방문길에 들른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전설, 생명관, 우주무한론으로 전개되는 홍대용의 자연사상은 상대주의의 입장으로 일관된 것으로, 이와 같은 상대주의는 그의 사회사상의 연장, 발전된다. 첫째, 그는 중국과 조선 또는 서양까지를 상대화하여 어느 쪽이 화이고 어느 쪽이 이일 수 없다고 중국 중심적인 화이론을 부정한다. 둘째, 인간과 자연은 어느 쪽이 더 원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과거의 인본적인 사고 방식을 부정하고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것으로 상대화하였다. 셋째, 그는 당시 사회의 기급과 신분적 차별에 반대하고 교육의 기회는 균등히 부여되어야 하며 재능과 학식에 따라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과학사상과 그의 바탕을 둔 사회사상 등은 상당한 독창성을 보이고 있지만 서양 과학과 도교적인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서양 과학의 근본이 정밀한 수학과 정교한 관측에 근거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주해수용이라는 수학설을 썼으며 여러 가지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 농수각이라는 관측소에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홍대용의 사상 속에는 근대 서양 과학과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 또 근대적 합리주의와 도교의 신비 사상, 그리고 지구 중심적 세계관과 우주무한론 등이 때로는 서로 어울리지 못한 채 섞여 있는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사상가였다.
담헌서. 조선 후기의 학자 홍대용의 문집. 필사본 15책. 저자가 자신의 저술들을 모아 직접 담헌서와 담헌해설을 편찬하였는데, 조선의 문화, 특히 실학을 재인식하려는 기운이 높아지던 상황을 배경으로 오대손 영선이 1939년 신주선사에서 7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4년에 완역본을 출판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1960년에 번역 간행하였다. 원본은 숭실대학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데, 기획문, 서간을 비롯한 상당한 분량이 저자와 중국인 친구들의 친필로 되어 있다. 저자는 노론 인맥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상 중상학파라고 분류되는 북학파의 연장자로서 박지원과 깊은 교류를 맺었고, 이덕무, 박제가 등의 선배였다. 학문적 전통은 사람과 사물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인물 성동론을 계승하여 청나라와 조선의 문화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을 두던 낡은 이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저자는 노론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면서도 윤증과 대립한 송시열을 비난하여 스승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으며, 능엄경, 원각경 등의 불경을 읽고 적극적으로 호의를 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비판하여 자기 학문을 세우려 노력하였다. 특히 과학자 나경적의 영향을 받아 우주모형을 만들 정도로 과학의 밝은 지식을 가졌다. 또한 소중화 의식에 젖어있던 조선의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북경의 중국인 학자들과 깊이 사귀는 등 폭넓은 사고를 체득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문집들이 대개 성리학 일변도에 경직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성리학의 본령인 심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부터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하는 사회 문제는 물론 천문관 측 및 수학 계산, 북경의 여행기와 중국인들과의 교유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사유와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다.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익의 성호사설 등의 압식이 경기도 지방 남인 실학파의 대표적인 저술들이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킨 위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그것들과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과학기술 탐구나 국제관계 인식 등에서 한층 진전된 의식을 담고 있다. 홍대용의 절친한 후배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의 규장각의 검색관으로 정조가 추진한 문화사업의 중요한 몫을 담당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에 실린 사상은 18세기 후반 조선 사상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 전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저자의 사상은 정인보에 의해 양명학을 이런 방구 언급한 바 없지만, 그 모든 주장의 핵심을 보면 양명학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첫머리에는 경학에 관한 사서문변, 삼경문변, 심성문 등이 실려 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깊은 회의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내용들이다. 글의 형식이 대개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권희의 개방일기는 1774년에서 이듬해까지 이휘 사시직으로서 후에 정조가 되는 세손을 보필할 때의 일기이다. 세손과 홍대용의 대화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정조의 학문과 경륜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권사의 임하경륜은 국가정책을 논한 것이다. 이것은 농민이 토지를 균등히 소유하고 그들이 모두 국방을 담당하는 사회체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유형원의 반개수록을 이어받았지만, 더 나아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을 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철저한 사회 구조의 개혁을 이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의산문답은 저자의 학문관, 자연관, 사회관, 국가관, 역사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로서 저자의 사상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30년간 은거 독서한 후 북경까지 가서 학문을 토론하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오던 허자가 랴오둥 요둥 지방에 있는 의무려산에서 시롱이라는 은자를 만나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공론과 허론이 끼친 해악을 열거하면서 당시 조선의 공론을 비판하였다. 여기서는 지구가 구형이며 스스로 돈다는 한국인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하였으며,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인력 및 크기, 바람, 비, 구름, 눈, 무지개, 조석, 기원,
주야의 시간차 등 자연계의 여러 형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사상에서 자연과 인간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되는 음양오행설을 장황할 뿐 아무 이치도 없는 것이라고까지 비판하고 기화수토를 만물 생성의 원형으로 보았다. 이 글은 박지원의 호질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외집은 중국 여행에서 비롯된 글들을 싣고 있다. 건정필담은 1765년 저자가 중국에 갔을 때 엄성, 반정균, 육비 등 북경 건정오동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학문과 정치, 예술과 취미를 필담으로 논한 기록이다. 여기까지는 저자가 반청론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박제가의 북학의 이 적극적인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청나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위치와 문화에 대해서도 화이론적 시각을 벗어나게 되는 바탕은 마련되어 있다. 항전척독은 그 중국인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것이다. 연기는 북학파 사상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중국 기행문으로서 성의 문화를 조선 사상계가 새롭게 인식하는 데 선구가 되었다. 주해 수용은 수학과 천문학을 담았다. 부패를 구하는 최적법, 제곱근, 세제곱근을 따지는 개방법, 삼각법을 담은 팔선, 구구 등과 천문지리의 관측 및 그 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학문은 중국에 갔을 때 그곳 천문대 흥천감에 와있던 독일인 관리를 찾아가 질문하고 천주당을 찾아가 천문시설을 관찰한 저자의 탐구정신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의산문답.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이 지은 자연관 및 과학사상서. 1권. 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66년 초 60일 동안 베이징 북경을 다녀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토대로 쓴 책이다. 담헌서 4집의 보유로 포함되어 있다. 약 1만 2천 자의 글로 실론과 허자 2사람의 문답체로 되어 있다. 30년의 독서를 통하여 당시의 유학적 학문 세계를 모두 체득한 조선의 학자 허자는 60일 동안의 북경 방문에서 중국 학자들과 사귀면서 실망하게 된다. 낙심하여 귀국길에 오른 허자가 남만주의 명산 의무려산에 은둔하고 있는 시롱을 만나 학문에 관해 토론하는 형식의 글이다. 여기서 주인공 허자는 전통적인 조선의 학자를, 시롱은 서양과학을 받아들인 새로운 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인간, 금수, 초목 등 3가지 생명체는 지각해에 있고 없음이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배척한다. 또한 주기론을 바탕으로 오행 대신 서양의 사원소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지전설이 처음 동양에서 분명하게 주장된 것도 이 글에서였다. 그 밖에도 인류의 기원, 계급과 국가의 형성, 법률, 제도 등에서부터 천문, 윤력, 산수, 과학, 지진, 온천, 조석, 기상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담고 있다. 지전설. 조선 영조 때의 학자 홍대용이 주장한 지구의 회전설. 지동설이라고도 한다. 박지원의 열하 일기 곡정필담에 김성문의 태양, 지구, 달은 둥글고 공중에 떠있다는 3대 환, 공부설과 더불어 실려 전하는 지원지동설이다. 곡정필담에서 홍대용은 하늘이 만든 것에 모난 것은 없다. 산하 천지 1월 성수가 모두 하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아직 방수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런즉 지가 구로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저 그 형은 원이요 그 덕은 방이고 사공은 동이며 성정은 즉정이라 만일 대공에 정지하여 움직이지도 돌지도 않고 괴연히 하늘에 매달려 있다면 즉시로 불수사토하고 그 자리에서 썩고 헐어 부서져 버릴 것이다. 라고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필연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사공은
즉 동이며 성정은 정이라고 지구를 표현함으로써 회전운동하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설명하려 하였다. 홍대용은 이어 지의 일전함을 일일이라 하고 달이 지를 일잡함을 일사기라 하고 일이 지를 일잡함을 일세라 하며 새 일잡함을 일기라 하고 성이 지를 일잡함을 일회라 한다고 하여 결국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다고 보았으나 지구의 공전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구성 및 제공,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